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갑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새 바쁘죠? 예, 좀 정신없습니다. 오늘이 4월 23일인데 이제 총선 지난 지 며칠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총선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총선 얘기 듣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일 크게 변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겸손해진 거 아닙니까? 겸손해지셔야죠. 어제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기자들을 찾아가서 두 번이나 찾아갔대.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자신이 하고 또 질문도 받고 했는데 네. 그 질문 받은 게 뭐 1년 5개월 만에 처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기자회견을 안 했다 그러면은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직무유기 이전에 기네스북에 올라야지.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1년 5개월 동안 기자들과 안 만난 예는 없을걸요 아마. 저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승만 대통령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경무대에서. 그 기자회견도 아주 자유롭게 하고 그걸 마음대로 묻도록 하고 그 자리가 아주 편한 자리였어요. 박정희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가든 파티도 하고 기자들이랑 뭐 네, 1년에 최소한 차담회도 2번 하고, 이상 했지. 예. 그리고 이제 저도에 예. 피서가서도 그렇죠. 기자들과 비공식 간담회도 많이 하고요. 대통령께서 악마의 편집이라든가 물론 그런 부작용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언론을 피하게 된 이유라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는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주 하고 싶어 하거든. 레이건 대통령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가장 큰 힘이 대통령의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직접 전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기자회견이고 거기 뭐 날카로운 질문 들어오면 그걸 웃어 넘기기도 하고 맞받기도 하고 완전히 그 일종의 쇼인데 그 쇼의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기자는 질문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언론에서 크게 취급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기회를 1년 5개월 동안 놓친 결과가 이번 선거 결과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1년 5개월 동안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선거를 치렀다는 그렇지. 말씀이시네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까? 있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요기배락한 이야기. 아직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네. 야구는 끝나봐야 끝난 줄 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나봐야 끝난 줄 안다. 그리고 저 야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또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나이스 가이즈 피니시 라스트란 말이 있어요. 네. 사람 좋으면 꼴찌. 사람 좋으면 꼴찌한다. 그 리오 드로쇼라는 좀 악질적인 선수가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착 같은 정치인, 이재명 같은 악착 같은 정치인이 이기고 사람 좋은 사람 꼴찌하는 게 정치판 아닙니까? 예, 뭔가 절박하고 절실한 절박해야지. 모습이 보여야지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그런 분들은 무골호인처럼 보이는 분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힘당은 이번에 더럽게 졌거든요. 네. 보수적 가치를 포기하고 졌다고. 아, 더럽게 진 것과 깨끗하게 진 거의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깨끗하게 진 거는 보수적 가치를 지키면서 여론과도 싸우고 해가지고 장렬하게 지는 거지. 그러면은 재기할 수가 있죠. 지켜낸 게 있는데 이번에는 보수적 가치를 포기했다는 걸 뭐 예를 든다면 북핵 문제를 왜 선거판에서 한마디도 안 합니까?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니까 너무 그 큰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그러니까 정치적 상상력이 부족한 집단이거든. 저기는 내가 같으면은 수도권이 가장 중요한 전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쏘면은 제일 먼저 맞을 사람들이 수도권 2,500만 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방어망 건설도 방해하고 사실상 방해하고 그리고 한미일 군사 훈련도 방해하면은 이런 민주당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 단추 누르는 걸 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한은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표 안 되겠습니까? 왜 표가 안 됩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야당이
철진한 색깔론이다 이런 식으로 역공하는 게 두려웠던 거 그렇죠. 아닐까요? 해보지도 안 하고 내 이야기는 해보지도 안 하고 정주영 회장이 제일 자주 했던 말 아닙니까? 해보기나 했어. 네, 해봤어? 네. 해봤습니까? 이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정면선을 해본 적 있느냐고. 왜 이게 표가 안 됩니까? 표가 되죠. 그렇게 해야 주도권을 잡는 거지. 이게 뭡니까? 정치든 전쟁이든 주도권을 잡는 쪽이 이기거든. 그러면 공세적으로 밀고 나가잖아요. 저쪽을 완전히 반응 세력으로 몰 수 있잖아요. 그리고 2,500만 명이 오늘 밤에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을 만든 게 당신들 아니냐 이래버리면은 다른 문제는 사소하게 보인다고. 근데 왜 국민의힘이나 그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계속 이런 식의 방어적 선거 캠페인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만 한미동맹에 의존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미국에 맡겨놓고. 예? 사실상 국방을 외주를 준 거죠. 그렇죠. 외주 주놓으니까 사소한데 목숨 거는 치사한 정치하고 치사한 선거하다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더럽게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 표 좀 얻으려고, 좀 넓게 하면 충청권 표 얻으려고, 아니면 영등포 표 얻으려고, 네. 여의도 국회 이전 공약을 하면서 뭐라고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수도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이거 수도 이전 아닙니까? 사실상 수도 이전이죠. 이런 이야기를 아무런 준비 없이 단순한 표, 그런데 했는데 결과는 뭐냐? 다 날아갔잖아요. 영등포에서 누가 이겼어요? 세종시에서 누가 이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럽게 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서울 얘기했는데 김포에서도 졌고 그러니까. 뭐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보수 중에 보수인 의사 집단을 공격하는 그런 이른바 의료개혁을 왜 총선 전에 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표 얻기 위해서 민노총 공격한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기겠어요? 가장 핵심 지지층을 그러니까. 적대 세력으로 돌리고 선거를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모은 표하고 국민의힘이 모은 표를 비교하면 5.4%포인트 차이 아닙니까? 네. 표수가 한 150만 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의사가 영향을 주는 표가 100만 표라고 그래요. 이 100만 표는 대부분이 국힘당을 지지하던 표인데 이게 상당수가 반대로 가버린 거라. 네. 기권, 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으로 네.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겁니까? 그래서 난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진 거는 그 지역구마다 있는 의사표 있잖아요. 뭐 100만 표를 하면 의사 본인, 친지, 환자들한테 영향 주는 걸 합친 건데 그게 수천 표가 될 텐데 그게 나는 적으면 10석, 많으면 한 30석에 당락에 영향을 줬다 해봐요. 네, 2,000표에서 3,000표 이하로 진 의석만 쭉 많아요. 카운트를 해도 많아요. 몇십 석입니다. 네. 네. 결정적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념은 득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반대라고. 이념이 득표가 되고 반보수로 갔기 때문에 진 겁니다. 보수를 배신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이번에. 그런 면에서 이준석 신당의 돌풍은 여러 가지로 좀 연구할 그 과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크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이준석 개혁신당의 선전이고 특히 이준석의 화성을 역전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게 뒤져 있었죠. 나는 이준석이 보수적 가치를 지키는 선거운동을 해서 이겼다고 봐요. 보수적 가치의 핵심이 뭡니까? 반공만이 아니잖아요. 공정한 게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을 한 거라. 그러니까 시시하게 비례로 안 빠지고 가장 불리한 골수 민주당 지지표들이 모여있는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명분도 왜 이 지역구를 선택했느냐. 전국에서 유권자들의 평균 진짜 연령이 제일 젊은 진짜, 곳이라 그렇죠. 이곳에 왔다. 그걸 도박을 한 거거든. 네. 도박을 하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제일 좋은 예인데 그 다음에 자객 공천으로 이 찔린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1대2로 싸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안 하시는데 위성정당 만들었으면 맞다, 의석이 맞다. 한두 개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근데 위성정당 안 만들고 유일한 정당. 네, 그 지역구와 그 비례대표를 동시에 배출한 유일한 정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정당이고 전과자가 없는 유일한 정당이래요. 그런가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 안 치고 네. 정비승부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 사람이 앞으로 1등백이 될 거라고. 그럼 명분을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은 보수적 가치를 포기해서 졌고 더럽게 졌고 이쪽은 정정당당하게 싸워가지고 이겼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한국 보수 세력의 이제 극과 극인데 이게 앞으로 3석과 108석의 대결로 가면은 재밌을 거라고. 이게 명분론 싸움이거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명분론이 강합니다. 저는 이제 이준석 뭐 개인에 대해서 쏟아지는 온갖 비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싸가지가 없다,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그러는데 심지어 하버드 가짜 졸업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어려우면은 인신공격을 하라고 키케로가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인身공격. 네, 그리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감독 퍼거슨 감독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대편 관중석에서 나를 야유하는 얘기가 나오면 그건 상대가 두려움에 맞다. 네,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난 대통령 선거의 1등 공신이 이준석이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20대 남성들의 표를 갖고 왔으니까요. 세대 보이론, 네, 반페미니즘. 제가 볼 때 이제 제 아들도 20대입니다만은 20대 남성들은 어떤 세대보다도 공정한 거에 민감하고 세계화가 돼 그렇죠. 있고 공정. 또 우익적인 성향이 상당히 높은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40, 50대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뭐 여가부 폐지 뭐 등등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공약 몇 개를 내걸어서 20대들을 우군으로 만들었고 또 당원 수도 20대 당원들 배가 운동을 해서 80만 명까지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 그렇죠. 예, 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인성론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어쨌거나 20대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이준석을 좀 비참하게 내쫓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치사하게 내쫓았어요. 네. 그래놓고 선거가 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20대는 스윙보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20대를 누가 잡느냐가 선거의 승패에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언제 결정됐느냐 보면은 2022년 8월에 결정됐어요. 즉 이준석을 대표직에서 몰아냈을 때 네. 그때 지지율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방선거 승리해가지고 50%를 찍었다고. 네. 그러다가 24% 갔어. 급전 직하를 합니다. 토막나 20. 네. 그게 중도층 2030 세대가 딱 이탈해버리고. 근데 그 여론 구도가 그 뒤에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운동장 기울어져 있었다고. 저는 뭐 DC 인사이드라든가 뭐 fem코라든가 20대들이 주로 많이 드나드는 이제 SNS 이쪽 그 많이 좀 들여다 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뭐 고우시다. 맞아. 호의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그 국기 의상을 입고 가서 맞아요. 정말 센스 있으시다 이런 옷도 잘 입는다. 네. 그런 호감에 찬 얘기들이 계속 올라왔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뚝 끊어지길래 이거는 상당히 좀 유의미한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2030이 많죠. 네. 많죠. 그리고 2030의 지지 철회가 김건희 여사의 위기도 같이 그 방어막이 없어진 거니까요. 같이 부른 거죠. 네. 20, 30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감정적 공격이 왔을 때 이걸 감정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논리가 아니라 감성적으로 그러니까. 감성적으로 받아칠 수 있는 세대인데 이 세대를 완전히 적으로 돌린 겁니다. 적으로 돌린 이유는 20, 30대의 기본 그 심정이 우리는 팽당했다였거든요. 지금 토사구팽이. 예,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대 남성의 징집률이 나치 시대 징집률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나름대로 희생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러면 선거 때 이용해 먹고 끝이냐? 우리를 대변해 주던 정치인을 저런 식으로 비참하게 내쫓고
그래놓고 우리 보고 표를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여가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부에 계신 분들 또 국힘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야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대 남성들에게 우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못하고 있다라는 홍보는 했느냐? 그렇지. 안 했지. 안 했죠. 그러니까 뭐 자기들은 사정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유권자들에게 도달한 메시지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없지.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운동하는 동영상 들어보면은 그 배경 음악처럼 아이들이 제잘하는 막 웃기도 하고 하는 게 딱 깔려요. 네. 그러니까 유세장에 아이들이 많이 나온 거라 초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왔고. 네. 엄마들이 유모차 밀고 그리고 왔고. 애들이 왜 왔냐 하면 논술 공부하러 왔다는 애도 있어요. 아. 이준석 연설이 하도 네. 근사해가지고. 논리적이고. 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도 그 아이들을 상대로 또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교육과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하니까 맞아요 하고 이준석 이러더라고. 네. 아이들이 그래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요즘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야. 네, 요즘 아이들에게 뭐 미래 유권자죠. 요즘 아이들에게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 그렇지. 네. 그 이미지를 획득했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엄청나죠. 네, 엄청난 자산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린이들이 많이 나왔다. 유모차 밀고 온 네. 여성들이 많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안티 페미니즘의 대변자였는데 그렇죠. 그런데 젊은 여성들이 왔다? 이거는 문화사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과거 선거를 보면 민주당 찍을 사람이 60 내지 70%거든. 네. 그 사람 한 달 사이에 그 사람들이 마음을 보수 지지자로 바꿔놓은 거라.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의미가 네. 있고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진정성, 그 손편지 써가지고 선거 공보물 만들어가지고 보내놓으니까 거기 사는 사람보다 지역 사정을 더 많이 알고 그다음 손편지라는 그 정감도 있고 네. 해가지고 그걸 지금 모으고 있대요. 네,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걸 네, 모으고 그걸 모으고 있다는 얘기 저도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진정성이고. 그래서 벌써 2027년 선거를 이재명 대 이준석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세대 교체와 정치 교체를 걸면은 유리하다 하는 그런 벌써 근사한 상상도 나오는 거예요. 이른바 한총련 세대, 또 전교조 세대, 그리고 전대협 세대의 퇴장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준석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생겼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는 보수를 경쟁 구도로 만든 거거든요. 네. 보수는 지금까지 경쟁이 없었다고. 경쟁이 그러니까 없었죠. 국힘이 저렇게 네, 집토끼들은 무의도시겠다고. 네. 그런데 이준석이랑 경쟁 구도 만들고 또 국힘 안에 이번에 김재섭이라고 도봉구에 당선된 네, 그 사람 30대인데 네. 그 사람 선거운동한 것도 이준석 선거운동하고 똑같다고. 바닥을 빌면서 했고 그다음 김용태라고 있죠. 포천인가 그렇지. 네. 예, 포천에 그 사람도 예전에 당선됐네. 김영우 의원 지역구에서 네, 그래서 당선이 됐죠. 거기는 좀 원래 보수세가 강대지.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